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할 거는 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절이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그쵸? 축적해온 소통의 노하우입니다. 요즘은 예절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예의 그러면은 애들이 싫어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선 예의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풀이해 보면은 보일시예요. 풍요로울 풍입니다. 그쵸? 풍요로워지려면은 사람 인자 오를 이자 사람이 하는 옳은 행위예요. 옳은 방법. 다시 말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여기에다가 범절, 무릇 누구나 다 갖춰야 될 규범, 이걸 줄여가지고 예절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갖춰야 될 규범이에요. 이게 예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의하고 범절하고는 다른 게, 예의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정의, 이를테면 이제 마인드 뭐 이런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범절은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밥을 먹을 적에 일본 사람들은 그릇을 들고 밥을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릇을 놓고 밥을 먹습니다. 들고 밥을 먹으면 네가 거지냐 그래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밥을 놓고 먹으면 네가 개냐 그래요. 음식으로 입이 가는 거는 짐승이지 사람은 음식이 입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적에 조그만 거 다 잘라가지고 입에 조그맣게 다 잘라서 입에다 넣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먹으면 깨작깨작하게 먹는다고 혼납니다. 한국 사람은 상추 쌈, 뭐 쌈 싸서 이렇게 집에 넣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놀래요. 저 야만인. 이렇게 밥 먹는 범절이 다 달라요. 근데 예의는 같아요. 어떤 예의냐 하면은, 내 입에 들은 음식은 더럽지 않지만은 남의 입에 들은 음식은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에게 내가 내 입에 들어있는 음식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릇으로 입을 가리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서 입을 안 보여주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조그맣게 잘라서 입에다 넣는 거예요. 씹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다시 말해서 예의는 똑같아요. 예의는 내 입에 들은 음식은 깨끗하지만 남의 입에 들은 음식은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있는 모습을 남한테 보이는 거는 아니다. 남을 불쾌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정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는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 세계가 소통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자기 집안에서 또 자기 민족, 국가에서 배운 범절만을 옳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범절은 세월에 따라, 지역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그 범절을 통해서 그들의 예의가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절 얘기는 하지 않고 예의에 관한 얘기만 할 거예요. 예의는 이제 마음가짐이라 그랬어요. 여기에도 은이 있고 현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뜻이 있고 드러난 뜻이 있어요. 숨어있는 뜻은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인드고,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해야 돼. 의도를 해야지만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 은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이 병든 사람이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긍심입니다. 이 긍자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긍심 할 적에는 자랑할 긍자를 쓰죠. 근데 저는 긍정 긍자를 썼어요. 이거 달라요. 뭐냐 하면은 스스로를 긍정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를 긍정할 줄 아는 생각.
이게 예의에 숨어 있는 듯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긍정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보면은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또 평생 나하고 떨어지지 않는 거는 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부정함을 살 수가 없어요. 나한테도 분명히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어요. 나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마타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사마타를 할 적에는 마음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이 여기저기 막 가요. 그럼 생각이 나오죠. 이 생각이 난데 내 생각을 잘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다 나예요. 추악하고 더럽고 잔악하고 음탕하고 이것도 납니다. 그렇죠? 또 훌륭하고 멋있고 뛰어나고 이것도 나예요. 그 어떤 나의 모습도 부정하지 말합니다. 그게 다 나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모습도 그러하다. 저러한 나의 모습은 연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 부정되어져야 될 것들은 아니다. 내가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는 그러한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욕심부리고 잔혹한 생각을 할 적에는 그런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훌륭하고 고귀한 생각을 할 때에도 그런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부정할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긍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긍심입니다. 이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 갖춰야 될 중요한 이 마인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긍정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모든 거는 존귀한 것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그치? 억지로 훌륭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조차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어떤 생각이든 다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가서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잘못, 과오를 남한테 짊어지게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짊어질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치?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 뭐가 갖게 해주느냐?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갖게 해줍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이 병든 사람이에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은 절대 예의라고 하는 거를 갖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의라고 하는 거는 강요가 됩니다. 누구한테 강요당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남의 생각을 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살 수 있는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 그렇죠? 또 존중하는 거, 자기의 모든 과오를 스스로 짊어질 줄 아는 거, 이것이 예의의 중요한 마음가짐. 이거는 저절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생각.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가져야 돼요. 일부러 이런 마음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배려. 이 배려가 뭐냐 하면은, 요거는 닭유자예요, 닭유. 닭. 예, 술주에도 쓰지만은 닭유라 그래요. 그리고 닭을 사이에 두고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걸까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호랑이 호자인데 숨기호. 숨긴다는 소리야. 그리고 뭘 숨기냐 하면은 마음이 밭에가 있어. 마음이 왜 밭에가 있을까요? 배고프다는 소리죠. 밭에는 양식이 있으니까는 자기의 배고픔을 숨기는 거야. 누구 앞에서? 자기 배우자 앞에서. 그러니까는 나의 배고픔을 숨기고 상대방의 배고픔을 먼저 보는 거죠. 이게 배려예요. 배려. 자,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남의 불편함을 먼저 볼 줄 아는 게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려를 하려면은 내 거는 배려 받아야 됩니다. 네 거는 배려해야 되고 우리 거는 서로 배려하고 배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배려라고 하는 예의를 배우려면은 자기 거를 배려받을 줄 모르면은 배려를 모르는 거예요. 남의 거를 배려할 줄 모르면 배려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거를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을 줄 모르면 배려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려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내 거, 네 거, 우리 거를 알아야 돼요. 어떤 게 내 건지. 예를 들어서 회사 갔는데 상사가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켜놓고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어. 이거는 상사가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일을 나한테 시켰으면 이제는 그건 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 거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지가 일을 가져가 나보고 일 못한다네 해가면서 그건 먼저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건, 네 거, 우리 거 정확하게 아는 거죠. 똑같이 그 서울대를 졸업했어. 근데 누구는 회사에 똑같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승승장구 하는데 누구는 있잖아요. 계속 진급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의 중에 배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애가 이제 어디를 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 가니? 문방구 갑니다. 왜 가니? 공책 하나 사러 갑니다. 돈은 있니? 돈은 있습니다. 너 몇 시까지 들어올래? 몇 시까지 들어옵니다. 핸드폰은 갖고 가니? 갖고 갑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교육 못 받은 사람들의 대화법이에요. 이제 부모가 딱 불러다가 시키는 거야. 너 나갈 적에 내가 자꾸 물어봐야 되니까 네가 다 말을 해, 처음부터. 그러면 딱 갈 적에 어머니 문방구에 공책 사러 갔다 옵니다. 돈은 있고요. 핸드폰은 가져갑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들어오겠습니다. 딱 말을 하면 돼. 이런 가정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은 회사에 가서도 이제 휴가를 가야 되는 거야. 부장님, 제가 휴가를 가는데 지금 하던 일은 무슨 일이고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 놨으며 내가 부재 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누가 할 것이고 그리고 제 핸드폰은 몇 번이니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저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갔다가 며칠날 돌아옵니다. 이게 얘기하면 흔쾌히 갔다 와 그래. 그런데 앉아가지고 부장님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그리고 또 언제 오는데? 너 지금 하던 일이 뭐야? 그럼 어떻게 처리해서? 다 물어봐야 돼. 그러면 과연 부장님이 나중에 어떤 사람 진급시킬까요? 그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회에서 결국은 단체 생활에서 올라가는 거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배려, 그런 배려. 다시 말해서 자기 일은 배려를 받지만은 남한테 돌려줄 적에는 거기에 맞게 또 상대방을 배려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려 그러면은 배려하는 것만 가리키지 배려 받는 거는 안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애들 방문을 불컥 열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그쪽 방이기 때문에 내가 배려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를 못 받았으면 배려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뭐 가족끼리 살면서도 이 거실 있어. 거실에다가 막 옷을 막 아무렇게나 팽개쳐놔. 이거 배려가 없는 거야. 공동 공간이니까는 지 물건은 지방에 갖다 놔야지 왜 거실에다 다 갖다 놔.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사회에 나가서 그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거든? 그러면 저는 왜 싫어한지를 모르고,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인간관계로 속상해하고 이러고 하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한테 배려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요구도 못하고, 또 자기가 배려할 줄을 모르니 배려 요구도 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려면은 뭘 가르쳐야 되는 거냐 하면은 내 거, 네 거, 우리 거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정교육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내 거, 네 거, 우리 거를 갖다가 뭉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호탕한 인간관계고 사람 좋은 거고 이래가면서 세상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들끼리만 계속 그러고 살다가 있잖아요. 서로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이래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거, 네 거, 우리 거가 명확해지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인사입니다. 인사. 섬길사입니다. 섬길사.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섬기는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섬기려면은 사람에는 항상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나하고 대등한 사람이 있고 나하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 대등한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 아랫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면은 누가 위인지 누가 대등한 관계인지 누가 아래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보다 윗사람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은 군사부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군사부. 이건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건 스승입니다. 부모입니다. 여기에 따라 섬기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형, 동생 관계는 계급 관계예요. 계급이 나보다 높으니까 형이야. 직장에 가면은, 그렇죠? 직장 상사는 나보다 계급이 높은 거예요. 이 계급은 왜 정해졌느냐 하면은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 누구 의견을 따를 것인가요? 합의를 보지 않았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무조건 윗사람 의견을 따라야 돼. 그래서 이건 복종으로 섬기는 복종. 윗사람은 복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승은 존경. 존경이에요. 이 존이라고 하는 거는 술병이 있죠. 술병에서 술 냄새가 모락모락 나와요. 그러니까 잘 익은 술입니다. 잘 익은 술을 이렇게 누가 손으로 들고 있어. 이건 술잔을 따르는 거죠. 제사장이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압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높이는 겁니다. 이 경, 이거, 구자, 그쵸? 이거는 뭐냐 하면은 종아리를 걷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 밑에 회초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승에게는 존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스승은 어떤 존재냐? 나에게 회초리를 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스승에게는 항상 꾸지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 스승에게 칭찬을 들을 때는 이제 스승 관계가 끝난 거야. 스승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제 배울 게 없다는 소리야. 배울 게 있으니까는 자꾸 혼내는 거지. 짐승은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킬 적에는 절대 때리면 안 되고 욕하면 안 돼요. 칭찬만 해주고 자꾸 먹을 걸 줘야 돼요. 칭찬만 해주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내 말 잘 듣게 하려고 시키는 거거든. 하지만 교육은 내 말이 아니라 제대로 살게 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아리를 맞았으면은 생각을 해야 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쵸?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면은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는지 연구해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아내서 다음번에 맞출 수 있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풀어져. 똑같은 거야. 스승한테 혼났으면은 왜 혼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혼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죠. 왜 혼났는지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안 혼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찾아내야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하냐면 혼내면은 무서워가지고 방법은 찾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있어. 그래서 짐승들한테는 절대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혼내면 안 됩니다. 칭찬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짐승들은 뭐 잘못됐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만 받아. 힘들어해.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말을 잘 듣나 이건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내가 왜 혼났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발전을 이루는 겁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점점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번 더 주라고. 요즘은 자꾸 애 기죽인다고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요즘 사람들 교육시키는 방식을 보면은 훈련시키는 거지 교육이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독성이 강합니까? 이 부모에게는 효로 섬기는 거예요. 효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흑톡자 이거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빛날표 아버지예요. 부모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모 밑에 자식이 있어. 자식이 부모를 떠받드는 거지. 이러한 부모를 그쵸? 섬긴다. 이 효라고 하는 건 처음이 보온입니다. 보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보라고 하는 게 요게 뭐냐면 이게 행자가 이게 찾고 죄인을 내 수갑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수갑 차고. 근데 여기 손이 있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에 의해서 나온 결과는 자기가 강제적으로라도 갚아야 되는 거야. 강제적으로 갚으란 소리야. 이 커다란 돗자리에 있잖아요. 사람이 대자로 누워있어. 얼마나 편안해. 의지가 되는 거야. 거기에 마음이가 있어. 나의 의지처가 되어준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든지 간에 나쁜 부모라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의지를 하게 돼요. 나의 의지처가 되어준 그것을 보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보답하는 거냐? 첫 번째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어요. 안 아픈 손가락. 그런 것처럼 부모님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이 낳은 자식들은 다 소중합니다.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동생은 형한테 복종하고 형은 동생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효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려서 똥오줌 못 가릴 적에 부모님이 나를 다 걷어주셨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처럼 힘이 빠져가지고 똑같은 상태로 계셔. 그 부모님의 모든 거를 다 돌봐드릴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효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등한 사람. 자, 윗사람에게는 군사부라 그랬죠. 나이 많은 사람이 절대 윗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나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게 절대 위가 아니야.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은 대등해. 같은 관계입니다. 학교에서 선후배라고 하는 거는, 그쵸? 학교에 다닐 적에는 위지만 졸업하면은 대등한 관계지. 이게 위아래가 아니에요. 나보다 윗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는, 대등한 관계. 이거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자기 상사나 스승이나 부모를 빼면 다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가지고 어른도도 하려고 하는 거는 몰상식한 짓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는 신의, 믿음으로써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나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 신이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인드, 이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은 직장에서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제자겠죠. 자식이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덕 보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해야 돼. 자발적인 희생, 사랑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예의예요. 사실 이 예의, 배려와 인사만 잘 알아도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한 조직을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딴 거 아닙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하면은 내 것, 네 거, 우리 거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그거 못하면 야단치고 하면은 조직은 다 굴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편안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의가 바로 풍족한 삶을 살게 하는 기본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제 요거로 이제 끝나는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통이고, 소통은 요청이고, 이 소통의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 어렸을 적에는 관계의 유지, 생성, 단절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 다닐 적에는 소통하는 도구인 언어, 그리고 소통의 내용, 소통하는 방법, 그 내용인 생각하는 법, 그리고 그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청소년기에서는 남자 여자랑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거 못 배우면 결혼 못 해요. 그리고 결혼해도 불행하게 삽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치관 정립할 적에는 정립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체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습득이 되어져야 되는 거는 예의인데, 예의의 핵심은 나기 때문에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생각을 긍정할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을 존중해 줄 줄 알고, 그쵸? 또 자기의 잘못된 과오를 스스로 짊어질 줄 아는 마인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배려와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배려를 하려면 내 거, 네 거, 우리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인사를 하려면 위, 아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구분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세상을 살아도 처세술이나 이런 거는 쉬워지고, 또 삶도 내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뭐가 잘못되었을 적에는 어떤 부분을 반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체킹할 수 있게 됩니다.